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에 남아있는 7장 상권 분석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로 넘어간 지난 시간에 사업계획서 얘기 좀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이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권, 또 입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 또 창업이 오프라인만 또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창업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창업에서는 상권, 입지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넓은 시장이고 온라인 상에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먼저 선점해서 확장해서 광고만 마케팅만 잘하면 글로벌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뚝대고 온라인으로 뛰어들 수는 없고요. 오프라인에서 발전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예 온라인으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커피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테이크아웃 외에는 오프라인에서 그죠? 아주 한가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온라인에서 마실 수 있으니까 아바타가 먹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상권과 입지에 대한 분석을 오늘 정확하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권 분석, 입지에 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마윈에 관한 어록을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윈 아시죠? 알리바바의 창업자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온라인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된 기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아직 이 온라인에 그 선점한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계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어서 글로벌 기업을 한번 키워보면 참 좋겠네요. 자, 알리바바 마인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영어 교사였습니다. 영어 교사였는데 중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조그마한 이 중소기업이 살아가기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과의 어떤 그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가기가 무진장 어려웠다는 것을 이 알리바바 마윈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손정희를 찾아가서 투자를 유치를 받고요.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장을 한번 공략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알리바바가 탄생한 거고요.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채 6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선언하고 이 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절대 가만히 여기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인터넷의 파괴력. 그 다음에 영향력, 창조력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저와는 다르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장하면 이제는 이런 플랫폼 시장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도 되지만 신념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바보를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실력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밑에 더 많은 실력
실력이 있는 구성원을, 종업원을 들이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를 바보로 표현했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 당신은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결국은 근면성실해야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구장창 곰인형에 눈 붙이면서 이런 이어 모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곰인형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 공장, 그죠?을 설립을 해서 기계가 곰인형에 눈을 붙이고 자동으로 곰인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투자 대비 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게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대 8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양도 이론물을 퍼다 나르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시장을 손을 대지 않았다면 알리바바 마윈은 절대로 지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윈의 비밀에서 그의 의협심은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첫 번째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협심은 그가 외부의 힘에 무너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준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명이죠. 뭔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기회는 항상 불평하는 곳에 있다. 불평한다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거고 그 속에서 뭔가 고객이 불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이 성공하는 사업인지 궁금한가? 마윈은 그럴 때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들여다보라고 한다. 예. 모두가 기피하는 그곳에 기회가 있다. 모두가 기피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는 3D 업종 해가지고 그죠? 힘들고 더럽고 뭡니까? 예? 네, 그런 업종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찾아낸다면 그 속에 또 많은 비즈니스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편리성이죠. 예,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늘 작은 것에 힘에 주목하라. 새우를 잡아서 돈을 번 사람은 있어도 고래를 잡아 돈을 번 사람은 없다. 고래 잡이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만큼 너무 큰 것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인이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기업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지만 그 속에서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이 된 것처럼 너무 처음부터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할 욕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요. 소액 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형성한 큰 시장을 보자. 이런 소상공인들이 또 힘을 합치고 또 온라인 시장에서는 또 대기업과 한번 크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같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고객의 만족이 곧 내 만족이다. 고객의 만족을 선언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매 순간 고객이 만족하는 시간이었다. 한마디로 기업만 성장하고 그죠? 고객은 그 비용 대비 가치성을 가치 효율성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두 번 다시 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고객이 더 만족하는 고객이 많고 가치 효율성, 그죠? 가치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코스트를 지불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기대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어야 단골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섯 번째, 지극히 평범한 내가 성공했다. 예,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남다른 머리도 없었고 뛰어난 재력가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우리에게 성공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파트너와 직원 모두에게 늘 가능성, 희망을 심어주었다. 단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되는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 전문가의 비결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성공의 지름길과 동시에 전문가가 되는 비결 뭐죠? 집중, 반복, 끈기거든요. 집중하고 반복하고 끈기를 발휘한다. 끈기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끈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무엇 때문인지 이걸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번 하다가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 사업이 되었든 뭐 공부가 되었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뭐 악기 연주가 되었든 뭐 어학 공부가 되었든 애시당초 처음 조금 하고 하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건 못하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방법을 문제를 해결 솔루션을 찾고 또 도전하고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정말 돈을 벌고 싶은가? 정말 돈을 벌고 싶은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유능한 인재를 곁에 남기고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래서 너무 기업가가 돈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일으키면 실제 큰 돈은 되지 않더라도 이게 많은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사업이든 추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애시당초 수익 마진만 보고 무조건 사업을 일으키는 경우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방 사업을 포기하고 그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뭡니까? 항상 자신이 처음 내가 어떤 이념과 사명과 그죠?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인생을 산다면 좀 더 보람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 뛰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7장은요 우리 책의 내용을 물론 조금은 참고를 했습니다만 많이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많이 다뤄주지 않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이 점 조금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책을 통해서 보긴 하되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마지막에 시험을 친다면 또 시험 점수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은 또 체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권과 입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이 필요성. 왜 분석합니까?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못하면 결국 사업이 망하죠. 그죠? 아무리 좋은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상권과 입지에 유동인구가 없거나 위치가 너무 권리금이 세서 부담이 된다면, 그죠? 결국 월세가 너무 세다면 유지를 못해가지고 문을 닫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겠고요. 상권의 분류와 특성을 알아본다. 이렇게 했고요. 상권의 조사, 입지 조사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그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선택. 자, 입지하고 상권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입지가 뭐고 상권은 뭐냐 이렇게 구분한다면 입지는 점포가 분포하고 있는 그 장소를 입지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권은 뭐냐 트레이드 에어라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주변의 유동 인구를 이야기하는 게 상권이 되겠죠. 뭐 아파트가 많다, 뭐 빌딩이 많다, 아니면 서민층이 많다, 뭐 잘 사는 가구가 많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상권 형성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는 그 위치가 뭐 코너인지 아니면 뭐 길 쪽인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죠? 건물이 뭐 네모난지 세모난지 뭐, 그죠? 그래서 입지 자체는 건물의 어떤 부분을 외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면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유동 인구라든지 주변에 어떤 술집이 많다, 술집이 많고 뭐, 그죠? 이런 주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상권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뭘 한다, 샌드위치 가게를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호프집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주거지고 여기가 이제 시내에 사무실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왼쪽으로 가는 게 오른쪽으로 출근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결국은 갈 때는 그쪽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올 때는 이렇게 오겠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할 때는 여기가 붐빌 것이고, 그죠? 퇴근할 때는 여기가 붐빌 것입니다. 그러면 자, 샌드위치 가게는 아침에 주식을 먹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샌드위치 가게가 되겠고, B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죠? 뭐 들려서 술 마시고 대리운전해서 집으로 온다면 B가 맞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출근과 퇴근을 겸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권의 그 입지 상황을 놓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권이 뭐냐? 자, 이렇게 상권을 한번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포 또는 집단에 관계된, 그죠?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서 구체적으로 당해 상정가가 고객 흡입력이 있고, 고객이 흡입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그곳을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취급하고, 그러면 이제 역세권이 그렇죠. 버스를 내리거나 지하철을 내리거나 뭐 고속버스를 타서 내리거나 그 사람들이 이제 버스 내리면 그걸 지나가서 다른 데를 가야 되니까, 그죠?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상권이 좋아야 사업이 잘 된다. 그럼 상권이 좋으면 당연히 월세도 비쌀 거고 권리금도 좀 비쌀 겁니다. 그죠? 네. 자, 점포 입지 선정에서 일단 수요층이 많은가, 맞죠? 유동인구는 많은가? 유동인구는 많은데 수요층이 너무 이제 고가의 제품을 파는데 그 주변에 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 유동인구는 많아도 수요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도로가 이게 뭐 2차선인지 3차선인지 8차선인지 이게 따라 상권이 8차선 되면 상권 형성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경쟁 점포입니다. 경쟁 점포가 몇 개나 있는지, 그죠? 이 속에서 또 들어가서 경쟁을 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죠? 경쟁 점포를 통해서 또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이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권의 정의를 다시 트레이드 에어해서 개별 상점이 고객을 끌어들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면 고객이 흡입되는 지리적 범위, 즉 해당 점포나 사무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거주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하든 이렇게 설명하든 어떻게든 상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 써넣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특징에 보면 첫 번째 상권의 특징입니다. 소매점의 영업 범위는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지역 내에 상권이 반경 500m 하면 제일 상권, 500에 넘어서면서 한 1km 내에
있다. 그러면 2차 상권 더 이상 벗어나면 3차 상권 이렇게 이제 나눠주듯이 결국은 소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 없다. 그러면 판매가 안 되겠죠, 그죠? 자, 소매업의 범위는 각 상점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조건에 따라 입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죠? 그 위치상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매점의 상권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범위가 또 달라집니다. 그죠? 예, 범위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품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꽃가게 같은 경우는 꽃들만 해서 많이 이렇게 상점들이 늘어져 있고요. 또 술집 가면 술집이 또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띄엄띄엄 있는 거는 뭐 세탁소나, 그죠? 네.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띄엄띄엄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밀집되어서 공원 앞이나 이러면 또 밀집되어서 대공원 같은 데 보면 또 커피숍이 또 분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이 많다 그러면 병원이 큰 병원이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큰 대학병원 외에 좀 이렇게 좀 전문 병원을 저는 삼사를 많이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치적으로 시내에 가면 또 이렇게 많은 그 소형 점포들이 많다 해서 길거리에 또 분포되어 있는 또 산업 지역이 많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많은 또 젊은이들이 또 그곳에서 옷도 사고 아시사도 사고 막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상권 했는데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이고 예산 고객들 분포 지역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점포들이 상가 등 형성하여 밀집된 지역이다. 그래서 상권이 뭘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빌딩이냐? 아니면 주변에 그냥 일반 주택이냐? 아니면 그죠? 벌판이냐? 그죠? 네,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그죠?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업 공간의 최상위 개념이다. 예. 자, 근데 이 이제 상권이라는 부분이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바뀌죠. 비즈니스 지역으로 바뀌고 이제 공간 자체가 어떻게든 이제 온라인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권이라는 부분이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많이 좀 없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입지적으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에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지가 나오네요. 내 점포가 위치한 공간이다. 그죠?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개별 단위 장소다. 이런데요. 자, 상권은 부르면 됩니다. 나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지만 상권은 점포가 위치한 부분이죠. 입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고 얼마나 좋은 환경, 이 위치적 조건을 갖느냐에 따라 상권의 개별 속성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상권과 입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구분을 우리 교재에 해놨습니다. 그죠? 입지는 뭐냐? 점포가 위치한 곳이다. 상권은 뭐냐? 그 점포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변 범위다. 그죠? 평가 항목이 당연히 부지, 접근성, 가시성 눈에 보이는 거죠. 가시성, 그죠? 이 평탄성, 그러니까 고르게 이게 언덕이 아니면 언덕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점포의 형태 이게 이제 뭐 기다랗게 이제 뭐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딱 정사각형인지 또 사이즈가 뭐 약간 구분 있는지 다르죠. 그다음에 시설 구조, 그다음에 주차 시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입지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권은 그 주변의 유동 인구, 배우지의 인구, 배우지 그 이제 상권은 그 입지 주변의 인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남녀 비율이 뭐 노인 비율이 뭐 그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험사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다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재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아파트는 얼마씩 나가는지 또 그죠? 주변에 어떤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쟁 점포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걸 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되겠죠. 교통 유발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세권이죠. 말 그대로 버스 승강장은 잘 위치해 있는지 울산은 없지만 지하철의 그죠? 통로는 잘 이용하는 통로인지 그죠? 그 통로가 지하철 통로라 입구라 하더라도 그죠? 출입구가 되더라도 중요한 그 뒷배경의 배우지의 어떤 상권 형성에 따라 통로가 달라지거든요. 통로가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 있고 통로가 아예 있지만 똑같은 통로이지만 그 방향성에서 뒷배후의 배우지에 대한 어떤 그죠? 인구가 없거나 아니면 사무실도 없거나 이러면 뭐 많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상권의 발전 전망은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은 점포 상권의 승패이고 상권의 승패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입지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궁극적 목적은 창업부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 추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파악을 해야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권과 입지를 교재는 없습니다. 고객이 끌어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조건이다. 그 다음에 유동인구, 배후인구, 그죠? 소비자, 자사, 경쟁사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입지는 가시성, 인지성, 접근성이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눈에 잘 띄고 또 인식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분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뭐 맥도날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좀 유명한 좀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좀 빌딩이 이름 있는 빌딩이 있다든지 이런 인지성 그 주변에 있다고 얘기하면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잘 눈에 띄고 접근성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주차장이 잘 확보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만 접근이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좋은 위치에 있긴 한데 그 위치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뺑뺑뺑 돌고 이러다 보면 몇 번 놀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곳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키워드가 바운더리 포인트 위치니까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평가 기준은 거리, 유동인구, 인구 밀집 이런 부분이 이제 상권 형성에 영향을 주니까 이 입지는 투자 금액, 권리금하고 임대료. 자, 월 임대료가 그 위치상에 얼마인가, 또 권리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너무 싸지 않은지,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지 않은지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싼 게 좋다 하면 그만큼 입지가 안 좋다는 겁니다. 권리금이 그냥 안에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 게 권리금도 세지지만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권리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기 이런 어떤 시설물이 의자나 주변에 식기 재료들이 집기가 아주 새 거여서 권리금이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그렇죠?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그렇죠? 잘 알려진 공간이면 권리금도 세질 수밖에 없죠. 자, 임대료 이런 부분도 중요한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목적은 상권 전체의 승패다. 승패를 이룬다. 그래서 개별 점포의 승패 이룬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석 목적은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투자 대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권인가 입지인가 이걸 보는 거죠. 이 부분이 둘 다 공통된 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 고객을 잘 파악하는 세그먼트, 그죠? 세분화죠, 세분화. 결국은 목표 고객, 타겟에 대한 세분화. 목표 고객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쟁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상의 입지를 두고 그 주변을 바운더리를 쳐서
어느 경쟁사가 있고 그죠? 이런 걸 알아보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사업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경쟁사를 파악할 수 있고 목표 고객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전혀 모르고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사전 조사해보면 내가 주변에 지금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치킨점이 몇 개가 있으며 어떤 치킨점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치킨점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도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노인들이 많이 사는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먹을까요? 아니겠죠. 좀 젊은 세대가 살고 맥주도 많이 마시고 이런 공간에서 한 30대, 40대 초반의 그 비율로 나이가 살아야 주변에 그죠? 치킨집도 많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사는 사람들이 치킨은 잘 안 먹습니다. 그죠? 어쩌다가 손주, 손자들이 와서 치킨 시켜달라 그러면 그때 먹을까? 나이 들면 이 오리고기 기름하고 이 치킨의 기름, 또 이 소고기의 기름하고 돼지고기의 기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닭고기하고 돼지고기 기름이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젊을 때 아무 상관없지만 나이 들어서 60대 넘어가면 소고기하고 오리고기의 기름을 내 혈관에 덜 막힐 때가 들기지만 그죠? 이렇게 잘 막히지 않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심장병을 일으키고 기름 자체가 그죠?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변의 경쟁 어떤 상황 분석, 상권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비싸면 비싼 대로 제품을 만들어 갈 건지, 좀 저가로 이렇게 공략할 건지, 매출 추정, 몇 개 정도 나갈 것 같은지,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을 어떻게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주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죠? 알고 있으니까 효과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권 입지 분석의 중요성 해가지고 입지 선정은 창업시의 가장 큰 투자 비용을 차지한다. 한마디로 권리금과 또 임대료가 그죠? 꼬박꼬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보증금도 그죠? 들어가야 돼. 보증금, 권리금, 그죠? 월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죠. 초기 비용, 보전 영업 비용으로도 고려해야 한다. 입지 분석 시에는 폐업 시나리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에 사업을 일으켰는데 사업이 몇 달 동안 또 몇 년 동안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폐업의 수순을 밟을 건지 이 부분도 생각을 이 상권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상권 주변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되고 공실이 많이 나 있는 경우라면, 그렇습니까? 공실이 많이 나 있는 경우라면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공실이 없고 또 사업도 잘 되는 그 위치의 상권에서 빠져나오기 쉽고 또 다른 사람 금방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주인이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위치에 빠져나오기가 무진장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처음부터 입지할 때, 입지 선정할 때 이게 나중에 내가 틀고 나올 때, 사업을 접고 나올 때 이게 잘 팔고 나올 수 있는 그 위치인지 이거 참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과 소비욕입니다. 자, 소비 유형은 상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소비 대상과 소비욕을 이거 무책이 안 나왔는데 참고해 봅시다. 자, 카드를 만약에 그 신용카드사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카드 혜택이 그 좀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보면 남성 경우는 뭐 여성이 뭐 운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이 운전하는 것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남성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혜택이 주유 할인을 해주면 훨씬 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그 카드를 활용할 것 같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옷이나 화장품 같은 종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이 뭡니까? 그 무이자 할부나 이런 또 카드 혜택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카드를 많이 쓰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객의 어떤 상황, 소비자의 어떤 그